남성들이 유흥주점에서 한 사람씩 달아납니다. 불법체류 중국인 42살 찌모 씨를 살해한 중국인들입니다. 취업 알선료 배분을 놓고 갈등을 겪은 게 원인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41살 송모 씨 등 중국인 5명은 동포인 35살 피모 씨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송 씨 등 3명은 사건 발생 4시간 만에 제주공항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고 공범 2명은 다른 곳으로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루시아TV 나레이터 소영입니다. 본격적으로 여름이 되어 한낮의 햇살이 무척 뜨거워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던 코로나의 끝을 보고 있지만 여전히 건강 조심하시고 평소에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여 무더위를 대비하는 현명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동안 꾸준히 숫자가 늘어나 다민족화가 진행되어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의 주류화가 되어가고 있는 외국인 거주자, 그 중에서도 조선족에 대한 소구라는 내용으로 영상 만들어 보았습니다. 2022년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록자는 약 240만 명이며 그중 약 40%가 중국인 또는 중국 동포이며 이 영상의 주제로 얘기해 볼 조선족은 약 70만 명 정도입니다. 우선 조선족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자면 중국에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소수민족이 무려 56개나 됩니다. 일테면 장족, 후이족, 몽골족, 만주족, 위구르족 등등 말입니다. 조선족도 이에 해당하는 소수민족 중 하나이며 2020년에 조사한 인구조사에 의하면 조선족의 숫자는 대략 170만 명 정도이며 이는 소수민족 중에서는 제법 많은 숫자입니다. 조선족의 시작은 대략 18세기와 19세기 무렵 조선이라는 나라의 어지러움과 일제의 침략 시기에 함경도와 경기도, 경상도에서 거의 3차에 걸쳐 대규모로 이동을 단행해 지금의 중국 지린성, 야오닝성, 헤이룽장성 등에 흩어져 살게 된 것입니다. 1950년대까지는 적어도 이들은 민족의 정체성과 애국심, 독립정신이 남아있어 타민족과 결혼도 막고 배타적으로 생활을 하여 언젠가는 조국으로 돌아갈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구도 소수 민족치고는 거의 3번째로 많은 약 200만을 한때는 넘었고 독립적인 자치구를 형성한 게 오늘날의 조선족 자치구의 현실입니다. 조선족이라는 명칭은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쓰이는 공식 용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공식 용어는 한국계 중국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것은 바로 조선족은 한국인인가 중국인인가 일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조선족은 중국에서 태어났고 중국 국적을 가진 한국계 중국인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매우 중요한 셈인데 한민족의 피가 섞여 있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들을 한국인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타국가의 이민 2세대, 3세대와 동일한 계통인 것입니다. 일테면 한국계 미국인, 한국계 영국인, 한국계 멕시코인 등등 말입니다. 이들을 똑같이 한국계 중국인으로 본다면 모든 오해가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조선족은 약 170만 명 정도이며 이 중 약 70만 명이 대한민국에 거주 중입니다. 이는 연변 조선족 자치구의 인구 약 60만 명보다 더 많은 숫자이며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 중 약 40%를 차지하는 주류이기도 합니다. 199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이들의 출생지 대부분이 현재의 북한 지역이라 한국과는 교류가 거의 없었고 중국 문화에 거의 동화되지도 않고 나름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88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1992년 한중수교가 되었고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국위선양이 알려지면서 남한으로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1세대는 중국말도 잘 못하고 중국의 문화에 거의 동화되지 않았지만 2세대, 3세대를 거치면서 동화가 많이 되었고 중국말과 한국말을 동시에 할 줄 아는 중국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세대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지만 엄연히 말해서 이들은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중국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중국 내 위상은 사실상 좋지가 않는데 모든 소수민족에 대한 대우가 그렇듯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대부분 농업에 종사를 하며 교육 수준도 낮고
소득 또한 낮으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한족에 점점 동화가 되어 조선족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내에서의 위상도 매우 나쁜 편입니다. 이는 영화나 인터넷 또는 기레기 같은 언론 매체들의 영향이 매우 큰데 대부분의 범죄자 묘사를 조선족, 중국인, 동남아 등등 소수 국가나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을 위주로 범죄자의 형상을 그려내기 때문입니다. 비율상으로 보면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는 오히려 백인이나 나름 선진국이라는 하는 국가들 출신이 많으며 조선족이나 한국말 할 줄 아는 중국인은 낮은 편입니다. 이들이 장점으로 내세우는 한국말 할 줄 아는 이라는 장점이 오히려 이들의 목줄을 죄는 단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선족들에게 정확히 물어보면 이들은 당연히 국적은 중국이고 스스로도 정확히 중국인이라고 할 뿐입니다. 당연하게도 이들에게 애국심이니 국적의식이니 국가에 대한 충성심 같은 것은 아예 없습니다. 이들은 21세기에 아직도 일당 1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중국 공산 국가에서 소수민족으로 교육을 받았으며 자유를 가져본 적도 없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교육받은 적도 없으며 소수민족의 독립을 허용하는 순간 국가가 망해버리는 중공의 속성산 민족이니 자유니 민주주의를 말하는 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은 민족의식과 국적의식을 동일시하는데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단일 민족 혈통으로 인구의 거의 90%가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당연하게도 우리나라의 암적인 존재인 북한도 민족의식으로 보는 것이지 국적의식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계 미국인 2세 3세들이 스스로 미국인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조선족도 스스로 중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한국인 앞에서 대놓고 나는 중국인이다, 한국인을 싫어한다 등의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은 무덤을 파는 것과 같은 행동이긴 합니다. 이들의 법적 지위는 또 어떨까요? 지구상의 수많은 국가들을 방문하거나 취업을 하려면 외국인은 무조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무비자 방문이라는 것도 관광이나 아주 단기간의 방문을 허용하는 것이지 취업이나 결혼, 이민 등을 하려면 처음엔 무조건 비자를 받아야만 입국이 허용됩니다. 조선족 또한 재외동포법에 의해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이 재외동포 자격이 부여됩니다. 원래 재외동포 비자인 F4는 재미동포에게만 허용이 되었으나 2004년 이후부터는 제1동포, 제중동포 등 부모나 조부모 등의 직계 존속이 한국 국적이었으면 신청 가능하고 현재는 고려인 등에게도 허용을 하는 편입니다. 수많은 비자 중 방문 취업 비자인 H2는 거의 조선족 출신들만을 위한 비자인데 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비자 문제로 귀국을 못하고 가족 해체를 하는 등의 문제를 겪는 조선족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5년 기한으로 언제나 왕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비자입니다. 이는 조선족들을 다른 외국인 노동자와 달리 동포로 보고 포용을 한 경우인데 사실 이때부터 조선족을 같은 동포로 인식하고 그들을 마치 한국인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언론 플레이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방문 취업 제도란 중국 및 러시아, 연해주 등의 산재에 있는 한민족 중 만 18세 이상의 외국 국적 동포 등에 대해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 활동을 가능케 해주는 제도였습니다. 최초 입국 시에는 3년 범위 내 고용노동부에서 취업 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받으면 최대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사실 재외동포 비자인 H2 가지고는 건설 일용직이나 알바, 식당 종업원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사판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거나 단순 노무직, 식당 알바 등을 하는 조선족들은 대부분 단순 취업 비자인 H3를 발급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는 재외동포로서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으며 아주 짧은 기간 취업할 수 있고 선거권이나 국민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재외동포는 기초단체 시의원, 광역단체 등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권을 제외한 지방선거권까지도 일정 기간 거주했으면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점점 인구가 늘어나 사회의 주류가 되어가고 있고 점점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있지만 범죄율 또한 그 늘어나는 인구와 비례하여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허나 이는 국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 범죄율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범죄의 잔혹함이나 범죄 가담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중국인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족은 한민족 계열일 뿐이지 한국인은 아닙니다. 이들을 측은지심으로 여겨 불쌍하다고 보고 행동을 용서하고 실수를 용서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용서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보여집니다.
자유가 억압되고 표현을 할 수 없으며 의사도 맘대로 못하는 1인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수십 년을 살다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에 오면 일단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소득이 왕창 올라가 돈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법적 제재를 받으며 한국에 동화되지 않으면 아예 살 수가 없는 한국에 적응을 하려면 이들 또한 수많은 실수와 혼란을 겪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의 자유 대한민국을 누리기 위해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오늘날의 선진국 수준의 경제 번영을 누리기 위해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헌데도 이들은 아무런 희생이나 의무 부담 없이 엄청난 경제 발전과 국위선양을 하고 나니 그냥 무임승차해버린 것입니다. 조선족 분들이 맨 처음 우리나라에 오면 정말 깜짝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고향이라면 북한밖에 모르던 조선족들이 정말 엄청나게 부유하고 너무나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오면 북한이 얼마나 거지같이 살고 낙후되고 비난한지는 두 국가를 직접 다녀본 분들만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끼겠지요. 이제 현실화되어버린 조선족들과의 불편한 동거는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례없는 저출산과 인구 감소에 의한 지방 붕괴, 양극화에 의한 3D 업종 기피 풍조, 직업 귀천을 따지는 고질병과 농촌 인력 부족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취업, 그 중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선족들에 의한 일자리 침식 등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 서서히 대한민국도 다민족 국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듯이 어차피 다민족 국가의 현실을 피할 수 없다면 무차별적인 기피와 혐오만으로는 다가오는 미래를 현명하게 꾸려갈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조선족이 범죄자이거나 혐오감을 주거나 불성실한 인간들은 아닐 것입니다. 언론에 노출되는 범죄자들은 어차피 중국에 있거나 한국에 있거나 범죄자가 될 놈들 뿐이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약 70만의 조선족들 대부분은 오늘도 성실하고 근면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들 전부를 비하하거나 경원시하거나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볼 것이 아니라 이들 또한 우리 사회가 안고 품고 가야 할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명한 생각일 것입니다. 다민족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들을 넓게 포용하고 범죄를 저지른 자는 내국인과 똑같이 엄격하게 다스리고 우리 사회의 발전과 안녕을 기하는 자들에게는 공정한 기회와 지원을 해줌으로써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선진국이고 문화적으로 발전한 나라인지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점점 우리 사회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주류가 되어가고 있는 중국 동포 조선족에 대한 소고라는 주제로 영상 만들어 보았습니다. 언론이니 범죄 뉴스, 영화로만 이들을 재단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 같이 녹아들 수 있는 우리 국민으로 만드는 것이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 국민들의 시대적 사명일 것입니다. 이상 지금까지 아카루시아TV 나레이터 소영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 tried so hard and got so far, but in the end, it doesn't even